안녕하세요. 올해한가 입시 톡톡의 이경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정시 확대의 역설이라는 제목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서울의 12개 주요 대학의 입학 전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보다시피 2021학년도와 비교해 보면 2022학년도에 정시의 비율이 40%에 근접하게 많이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죠. 반면 학종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들 대학에서 학종의 비율을 줄이면서 그동안엔 없었던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좀 신설했다는 건데요. 여기 보다시피 2021년도에는 많은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었던 것에 비해서 2022학년도에는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상당히 늘렸는데, 이 늘린 인원이 어디서 가져온 것이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이 좀 감소가 되면서 이 인원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일부 옮겼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분명한 것은 정시 인원이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 자료를 보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표는 최근까지 정시 전형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최근 서울 주요 대학 정시 모집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평균 65%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학종은 90% 이상 재학생이 독점하는 입학 전형이죠. 자, 이 점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에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76대 24 정도의 비율로 선발했다고 합니다. 물론 수시에는 교과 전형도 있고 학종도 있고 논술도 있죠. 근데 이 당시 어쨌든 상위권 대학들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은 확실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실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삼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에서 이 재학생의 이 비율을 보시면 75.3%예요. 44만 8,111명임을 알 수 있고요. 또 검정고시생을 포함한 졸업생의 비율은 24.7%, 14만 6,813명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편 21학년도 올해 입시를 한번 보시면 올해는 저 수시가 약 77%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정시가 약 23% 정도 해서 정시 모집 비율이 역대 가장 적은 해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 2년 동안 재학생의 수는 12만 명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2019학년도에 비해서 몇만 명이 감소했는가를 보시면 실제로 12만 명 가까이가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자, 분명합니다. 학종을 차분히 준비한 학교의 학생들, 특히 대전 대신고의 학생들 3년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을 열심히 준비한 학교 학생들에게는 대박의 기회가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대전 대신고 학생들 작년, 재작년, 몇 년 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을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입시 대박을 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22학년도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정시 모집 인원, 2024년도까지, 학년도까지 40%까지 확대한다. 자, 2022학년도 내년에는 물론 이 서울 수도권 대학에서 약 38% 정도까지 약 4,000명 정도 모집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물론 이렇게 되면 수능만 죽도록 준비한 재수생들에게는 약간의 숨통이 트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학종을 차분히 준비한 학생들에게 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자, 앞에서도 말했듯이 재학생 학령 인구가 12만 명이나 이미 감소된 상황에서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요 학종 수시, 그 중에서도 수시 학종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재학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여기서 그래서 조그만 파일을 일부러 이렇게 한번 놨는데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부분이 16개 대학, 서울 16개 대학에서 10% 정도를 모집을 하는데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일반고등학교 2등급 이내 최상위권 학생들은 약 200명, 200명 기준일 때 2등급 인원 한 15명 정도? 20명 안쪽일 것 같은데요. 이 학생들은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부분 빠져나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학종을 보시죠. 학종 모집 인원을 35%까지, 35% 정도까지 줄인다고 해도 여전히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고 또 준비했던 대전 대신구는 입시에서 대박을 내왔고 또 올해에도 그 사실은 또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학령 인구가 12만 명이 감소하는 이런 현실에서 내년에 정시 인원을 38%, 또 4,000명 이상 늘린다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파이가 조금 커진 만큼 이 파이를 먹으려고 달려드는 인원이 절대로 줄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 내년부터 또 약대를 1,570명 정도 학부생으로 모집하는데 이 중 약 한 40% 정도를 정시에서 800명 정도 내외 정시 모집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최상위권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조차 수능에 한 번 더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언론 등에서 계속 정시 확대를 이렇게 조장하다 보니까 실제 많은 그 학교나 학생들이 맹목적으로 내신이 조금만 낮아져도 정시로 하겠다 이렇게 돌아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심지어 정시가 늘어난다는 말 때문에 정시만 준비하겠다 하고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정시 아무리 늘려도 그 파이는 더 부족해지겠죠. 먹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요. 하지만 학종은 90% 가까이 재학생이 응시하는 전형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2년 동안 재학생의 인원이 12만 명이 넘게 감소했다는 겁니다. 파이가 조금 작아진다고 해도 먹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줄어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더구나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학교가 학종을 위한 창체활동, 이런 비교과 영역 이런 것들을 거의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대다수의 학교들이 또 그럴 바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10%나 늘었으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또 올인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35%나 여전히 남아있는 여전히 커다란 파이로 남아있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누가 도전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고 학교 안에서 열심히 학교 활동을 충실하게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2022학년도 이후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최고의 기회, 블루 오션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